있었어요. 그때가 2011년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 때 오디션을 봤는데 장희석 배우랑 전부 다 저희는 그때 릴레이로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를 내치시고 그러니까 전작에서는 다 오디션에서 그냥 떨어졌던 경험이 다 있으시군요. 근데 배소은 배우가 다른 배우 이제 선배 같이 작업하신 배우들 이제 연기 잘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여배우에 대한 또 관심이 있는데 역할이 어려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색하고 하지만 좋아하고 뭐 아무튼 되게 설레고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들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척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 대하는 방식이나 되게 뭐랄까 되게 당돌하면서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약간 도발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릭터는 재밌지 재밌다기보다 캐릭터도 흥미롭긴 하지만 연기가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박배준 배우도 역시나 한씬 아니고 두 씬이죠. 두 씬을 출연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혼자서 딴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되게 가슴 설레이는 혼자만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캐릭터도 되게 재밌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 이제 주연 장희숙 배우가 안 오셔서 오늘 참 아쉽긴 하네요. 촬영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직도 쑥스러워.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몇 번 보셨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친구들이라서 편하게 물어보려고 어떤 가족으로 설정을 했는지가 현상 감독님한테 좀 궁금해요. 이 가족. 외가 쪽 대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이제 태희의 엄마 그 세대는 이제 그 핵가족 쪽 그러니까 이혼했고 그런 좀 분열된 가족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분열된 가족이라는 설정이었어요. 결국 할아버지가 집을 뺏겼다기보다는 집을 준 거죠? 딴 데 가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애전집인가요? 그냥 그 집은 그대로고 그냥 설정 그대로 일단은 대가족 쪽인데 외가 쪽이어야 좀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외가 쪽인 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때 저희 아버지 세대 쪽은 좀 대가족이잖아요. 아이도 많고 자녀도 많고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지금 세대랑 좀 차이 드는 식으로 그렇게 가족은 그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세 분이 여자 형제 세 명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지라는 사촌이 있고 또 이중 사촌이 있고 여기 수연과 여기 아리가 있고 여기 세익이 있고 제가 보기에 가족이 되게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예술 쪽을 많이 한 예술가들이 있는 그런 집안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가족 설정을 하셨는지를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딱히 예술가 집안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도적이랑 집에 벽에 그린 그림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되게 예사롭지 않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예사롭지 않은 할아버지라고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네. 약간 그래서 가족 설정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의 영향이고 저 배경 저걸 자체도 거의 그대로 있는 거를 썼었는데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한때 좀 잘 나갔던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야 뭐 대가족도 성립이 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예술가여야 그런 거를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리고 막 그림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진기도 있는데 그냥 뭐 있는 취미도 있잖아요. 사진 취미 가질 수 있죠.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은 그림도 모으시고 사진도 찍고. 네. 집이 감독님 집이세요? 감독님 아버님. 제 할아버지 댁이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집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집이었는데. 배소은 배우는 지금 딱 또 떠오르는 생각이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좋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중후반 뒤로 갈수록 되게 사람들이 뭔가 얘네 둘 사이에 관계가 얼만큼 진전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배소은 배우는 어땠어요? 하면서 어떤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에서 어쨌든 끌고 가는 힘 같은 거는 사실 다들 보시면 느끼겠지만 성적 텐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누구나 상상을 하잖아요.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이 둘이 좋아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성적으로 또는 어떠한 그런 도덕적인 장애물을 이겨내고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시나리오를 볼 때 그랬고 연기할 때 그런 설레임이나 그런 것도 느끼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런 것보다는 나이대에 비해서 순수한 두 남녀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서 뭔가 신난 상태? 왜냐면 그런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저도 사랑을 느끼고 또 그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후반부에 둘이 이제 바다 여행을 갔다가 차 안에서 아리가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하는 그 애틋한 감정에서 이 영화 찍으면서 딱 2번 울었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집에 딱 이렇게 돌면은 집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뭔가 딱 쏟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못 볼 것 같고 뭔가 못 보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꼈고 촬영하면서 분명히 상대 배우와 그런 것들을 공유했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도 그 장면에 되게 긴장감 갖고 봤는데요. 그리고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은 그 공항에 가기 전에 이거는 주연 배우가 없기 때문에 세준 씨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공항으로 달려간 건가요? 제가 태익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 친구는 굉장히 돌격적이고 좀 실제 성격도 뭐라 해야 되나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화상에서 이제 태익을 만나면 저를 만나고 자꾸 뛰쳐나가요. 저도 이게 몇 번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인물은 그 태익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겪지만 내가 어떤 옳은 선택이든 안 좋은 선택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 부여를 하자면 뭐 생각은 안 나겠지만 일단은 순수하게 이제 아리의 마지막이니까 정말 그 1분 1초가 뭐 아깝다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그 역할 이름이 뭐죠? 캐릭터 이름이 기둥이요. 기동 씨. 그러니까 기동이 캐릭터가 원래 그런 거인데다가
어떤 패턴처럼. 네. 근데 또 거기에 삼촌이 뭔가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과 어떤 행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역시나 그러면 기동 씨의 그 패턴 때문에 기동 씨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패턴 때문에 달려간 걸까요? 감독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 약간 저도 좀 덜 표현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대하면서 삼촌을 만났는데 삼촌이 하는 얘기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기둥 캐릭터의 그 약간 순수한 혼자서 느끼고 있는 그 순수한 사랑 감정에 약간 동하는 것도 있고 또 소중한 그런 1분 1초가 지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뛰쳐나간 거고 무엇보다 삼촌의 역할은 그건 맞아 처음부터 삼촌 보자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별게 없다는 그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단추도 하나 끌어주고.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영화 잘 봤고 저는 질문이 감독님한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여기 성인 배우분들 계시지만 저는 아역 배우 나올 때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이 사실 어른이 되면 잊기 쉬운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어릴 때 느꼈던 것들이. 근데 그 튀김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친다던가 하는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그게 처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들이 옥상에서 물이 가득 찰 때 놀다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포스터에도 비가 내리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어떤 물이나 비가 하는 역할이 있었는지 보통은 이제 어떤 죄악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거기에 의도가 있으셨는지 혹시 심오하게 한 3번 이상은 보신 것 같아요. 처음 처음이세요? 네. 저도 아역 부분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따로 예착을 해서 찍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이렇게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그다음 그 어떤 현장에 익숙해진 다음에 찍었던 거여가지고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 아역 쪽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음직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발생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 되게 저도 막 확신을 갖고 막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주고받는 눈빛과 그것들을 또 아역들이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걸 했었고요. 아역 질문 뭐였죠? 튀김가루요? 튀김가루도 놀이같은 그런 것도 튀김가루는 특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거 안 해봤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해봤는데 애들한테 시켰고요. 다른 거는 뭐 제 어린 뭐 시절 때 뭐 놀이터 가고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칼싸움도 하고 뭐 여자 친척이랑 칼싸움 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아리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물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물의 의미는 일단 물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물 공중에 있는 어떤 물에 그들만의 세계처럼 있는 그 물의 이미지가 뭐 죄를 씻는다는 의미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 어떤 근원적이고 좀 본질적이고 또 좀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가장 근원적으로 가서 어떤 자기 안에 솔직하게 있는 그 감정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좀 근원으로 가게 해주는 그런 요소. 그래서 또 서로의 벽도 허물어지고 또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그러는
그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나오는 뭐 비나 다른 물들 그리고 그런 점을 포착하셔가지고 그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포스터에 물을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비가 오면 우산을 같이 쓰든 처마 밑에 같이 있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붓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평소랑은 좀 다른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고 물도 뭐 물에 같이 있으면 꼭 이걸 다른 사람한테 튀기고 싶잖아요. 그러던가 뭐 이러면서 그게 옆에 사람하고 어쨌든 되게 친근해지는 뭔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아리는 그 칼싸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보기 드물게 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렇게 멋진 여자 캐릭터 또 생각해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 남자 감독님인데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만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칼싸움한 것도 그렇지만 난 둘이 보자마자 엉덩이를 바로 걷어차는 모습을 정말 되게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감독님 뭔가요? 이상 여자의 어떤 그러니까 여자친구? 뭐죠?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만들게 됐을까요? 근데 예전부터 근데 단편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여자 캐릭터를 되게 순수한 뭐 그런 소녀 이미지를 잡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그런 소녀 이미지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이거는 약간 남자 판타지에 불과하다. 내보다 이것도 별로일 때도 좀 판타지 같은 여자 캐릭터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남성들의 판타지 아니에요. 제가 생각 아닌데 그런가요? 전 작품에서 그랬죠. 그렇다고. 감독님이 주어를 자꾸 빼먹으시더라고요. 네버다이 버터플라이에서는 그랬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작품에 조금 좀 주체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리까지만 해도 그런 약간 소녀의 이미지를 그대로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리가 됐을 때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 이름을 바꾼 거에도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그런 작업 방향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좀 아리는 주체성이 있고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저도 뭐 여성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는데 한번 저도 어떻게 보면 도전해본 거고 좀 앞으로도 좀 더 그러니까 유리는 역시 뭔가 깨지기 쉬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이름인데 그걸 버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아리라는 이름을 쓴 거군요. 유리 때도 사실은 전혀 안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 때는 좀 엄마의 지배 아래 있고 좀 순종적여야겠다라는 교육을 받은 아이라면 아리가 돼서는 이름도 내 맘대로 하고 뭔가 내 주체적인 삶을 살 거야.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뭔가 내 길을 가겠어. 이런 의미로 그런 이름을 스스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이 만화를 좋아하셔서 나루미 라리에티의 아리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아리도 되게 당돌한 아리에티도 되게 당돌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재밌는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긴장하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어요. 최근에 본 그냥 영화 중에서 가장 요즘 한국 영화 솔직히 시체랑 피랑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 부른 몸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질리는 느낌만 받았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서도 막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혼자 막 입을 틀어놓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가서
의외로 영화가 또 야해서 놀랐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실 야한 장면이 뭐 굳이 잡자면 그 샤워에 이렇게 이 샤워기 뿌리면서 이제 키스씬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보면서 내내 약간 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리고 바닷가 장면도 하나도 아니야. 근데 뭔가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이상하더라고요. 예. 진짜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이제 딱 잠을 자다가 이제 깨워서 위로 올려 보내라고 할 때 저는 그때 일부러 자고 있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안긴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질문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일단 대답하는 동안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시나리오에서는 자고 있다가 뭐 이렇게 안겨달라고 한 후에 엎혀져서 올라가는 날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기를 나눴을 때 자고 있는 건 맞아요. 되게 피곤했고 밤새 놀았고 술도 좀 많이 먹었고 그런 상태에서 햄버거도 먹었겠다. 뭔가 거하게 잤는데 뭔가 깨운 뭔가 태익의 손길에 뭔가 좀 마음을 느꼈다거나 좀 업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자는 척을 심하게 하고 그다음 올라가서 누군가가 나를 들어 올려서 같이 함께 어디론가 올라갈 때 그런 뭔가 긴장감이나 떨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이 깨고 나 일어났어 라는 걸 드러내야겠다 라는 연기의 선택을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연기의 순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듣고 있었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나서. 네. 그러면 다시 생각나면 손 들어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요 앞에 계세요. 사진 보죠. 이 앞에. 육성을 해도 됩니다. 네, 육성으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아까 영화 보기 직전에는 도서에서 다니고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일 끝나고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아쉬워서 보다 보니 한 거의 10번을 본 것 같아요. 나보다 많이 보셨어요. 그 감독님한테는 너무 질문을 많이 드려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박태준 배우님도 뵙기 힘드니까 드려보고 싶은 질문인데 서독제 때 뵙고 두 번째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셔가지고. 실례지만 그냥 관객이신가요? 일반 관객이세요? 뭐 사진 쪽 유도하고요. 네. 첫 번째 본 거는 네, 서울동영화제 때 처음 보시고 겨울에. 그 이후로 이제 개봉하고 나서 아홉 번 GV도 보신 거예요? 네, 사람들도 좀 데리고 가고. 박수 쳐야 되는 거 같아요. 오늘 어쨌든 10번째 보신 날이고 네. 질문. 감독님한테 저번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겹치지 않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신선하고 좀 지루하시지 않은 질문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박세린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미리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태익하고 캐릭터가 바뀌면서 오히려 태익에게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 얘기를 주셔가지고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겨울에 최종화 사실 개봉했었잖아요. 두 분한테 드렸던 질문인데 막상 또 여름이 돼가지고 더울 때 이 시기에 맞춰서 나왔는데 생각하시는 기분이 어떠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 배소은 씨한테는 기사에서 봤는데 아역 배우들 연기할 때는 직접 조연출을 하셨다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때 또 밖에서 바라보는 기분이 어땠는지 그 두 가지 한 개씩 여쭤보시죠. 여름에 이제 보게 되니까 기분이 어떠한지. 예, 막상 이제 때도 계절이 오니까 그때 느끼시는 감정이 어떠신지 또 궁금해서 다른 분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기분은 너무 좋아요. 매우 좋아요. 이게 뭐 계절마다 다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명쾌한 답변 아닐까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영화를 이제 볼 기회가 돼서 계속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볼 때마다 계속 제가 찾지 못하는 구다리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연기적인 거나
뭐 기타 등등. 네. 그래서 더 뭔가 더 애착이 가고, 네. 뭐 기분을 말하자면 매우 좋습니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거기다 부가적으로 혹시 애드립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애드립이요? 네, 그 대사 나오는 거에서 되게 우리가 한 번씩 씬 스틸러로 되게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씬이 몇 컷까지 갔는지 혹시 하시다가 네, 일단은 그 태익 역할 맡은 친구랑은 너무 이제 잘 아는 사이라 연기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 페이스북 씬 있잖아요, 카페 씬. 그게 이제 2테이크 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깨끗하게 잔여물 없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테이크를 넘어가게 되면 배우들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 감독님하고 유대감도 있고 그래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 테이크 공간은 들어가기 전에는 밖에서 이제 감독님 모르는데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랬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합을 맞춰서 그냥 슛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우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합이 맞고 거였던 거 같던데. 그 카페 앞에서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잘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자 그냥. 네,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아요. 뭔가를 따져서 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잘 들어주고 잘 보고 하자. 그 순간에 충실하자. 그랬던 것 같고요. 말을 정정하자면 애드립은 없었거든요. 그 대본 그대로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으면 이제 감독님 표정 보고 네? 만약 이런 느낌? 네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아역 부분에서 그 조연출로 참여하게 된 거는 사실 그 성인 부분을 먼저 찍고 아역 부분을 찍었어요. 근데 성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작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고 그다음 무대 관계가 너무 좋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촬영 현장에 대해서 사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스텝 일도 해보고 싶기도 했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고 왜냐면 조연출분이 중간에 사정으로 나가셔가지고 또 공석이 생겨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뭐 연기 지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해봐 얘들아 뭐 약간 이렇게 놀아볼까? 약간 한번 해볼까 우리? 뭐 이렇게 지도라기보다 그냥 같이 놀고 찍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친구도 연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촬영 전날까지 리허설을 했는데도 분명히 친구들이 너무 못했어요, 연기를 제 기준에서. 근데 현장에서 정말 노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같이 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연기가 아니고 정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집중력 같은 거가 성인 연기자들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회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되게 부러웠고 또 많이 배우면서 스텝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감독님이야말로 되게 행복한 조건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요. 다 바깥에서 리허설하고 와서 2테이크 만에 끝나고. 이 촬영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회차요? 네. 아니 이거는 성인 부분은 10회차 정도 하고 그다음 뭐 뒤에서 뛰는 거 그런 거는 저랑 배우 둘만 이렇게 따로 만나서 찍고 그런 식으로 2회차 정도 더 해서 여름에 후딱 찍었어요. 그러면 네. 그 한 시기에 그냥 다 찍으신 거군요. 네.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신 거고. 개봉이 오래 걸리고 아, 후반 작업이 뭐 지원 받고 하고 그다음 또 지원 받고 하고 뭐 이렇게 텀이 되게 길었어요. 네. 촬영은 되게 짧게 끝나신 네. 거고. 어쨌든 촬영이라는 게 다 제작되기 때문에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때 뭐 투테이크 간 것도 카페 씬을 그날 아침 시간에 다 찍었거든요. 카페가 그때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그때. 빨리 후딱 찍고 가야 되는데 막 네. 뭐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게 끝이에요.
대체 카페 끝이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네. 어쨌든 배우 여배우가 조감독도 해주시고 네, 좋은 조건 속에서 되게 이렇게 끈끈하게 스태프들 사이에 굉장히 좋은 케미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아, 네, 저도 쫄깃쫄깃하게 잘 봤고요. 실제로 저런 비슷한 감정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 같고 좀 되게 궁금한 건 기동이에요, 기둥이에요? 기둥이죠. 아, 제가 잘못. 아, 예, 기둥이 저는 삼촌이 계속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삼촌이 진짜 어떤 일을 권유해줄까 되게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추측하기로 이제 다단계를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 그냥 강남에서 뭐 크게 사업 그냥 요식업일 수도 있고 뭔가 프랜차이즈를 열어보자 그런 좀 작지는 않은 그런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섭외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거기 삼촌분 고깃집이 있어가지고 고깃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또 주어를 빼먹으셨는데요. 제가 말씀하신 거는 강남에서 큰 고깃집 정도, 뭐 술집 정도를 하는데 그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뭔가 트렌디한 게 하고 싶은데 내가 감각이 떨어지잖아 이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젊은이들의 뭔가 이야기를 듣고 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고 또 장소 섭외가 독립영화다 보니 안 되는데 저희 삼촌이 강남에서 고깃집을 하셔서 거기를 제가 이렇게 헌팅을 감독님의 삼촌이? 저 삼촌. 네, 저희 삼촌이 강남에서 고깃집을 실제로 하셔서 제가 헌팅을 해드려서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주어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배우 전체 조감독인 것 같아요. 지금 어린 배우 분량의 조감독이 아니라 이렇게 통역. 아니 감독님이 계속 듣다 보면은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나마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으니까 제가 중간에 굉장히 해드릴게요.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나셨군요, 질문이. 네, 아까 이 갈비집 이야기하니까 바로 비트 질문. 배우님께서 또 계속 통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되게 판타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생활이랑 이렇게 요즘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 88만 원 세대였던 이런 약간 비애 같은 게 묻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그 삼촌이란 분이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영화 전체 분위기와는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 본인이 이렇게 약간 이야기하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약간 떴다는 그런 인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또 그런 88만 원 세대에 비해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남자 주인공 태익이랑 여자 주인공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에게 경제력으로 어필하고 싶은 그런 게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한 번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등장한 삼촌분께서 너네가 힘들지 다 우리 탓이야 라면서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감독님께서 들어라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신 장면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통역을 부탁드리고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촌은 되게 헛소리를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근데 한 그 20살 중반 때 이때쯤에는 어른들 말을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졸업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있고 내가 그 길로 잘 가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사실 둘 사이 그 태익이랑 아리 캐릭터 사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그런 뭐 월세 때문에 뭐 테이 캐릭터가 막 나가서 아리 집에 가서 살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 삼촌이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되게 겉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태익이도 군대에서 나온 그 틀이 없는 상태, 사회화가 덜 된 상태, 이제 사회에서 뭘 할까 이렇게 찾고 있는 빈 백지 같은 상태인데 이제 어떤 틀에 맞추려고 했는데 막상 삼촌이 하는 말은 뭐 그 틀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삼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삼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저도 들었거든요. 예, 처음에 다 우리 탓이야라고 했다가 뒤에 보면 뭐 애를 또 많이 낳았다는 등 뭐 그런 좀 뭔가 뭐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오히려 태익이 들었을 때도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뻘소리를 하시니까 그 시간에 너무 아깝게 들리게 대사를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태익과 아리의 관계는 좀 금기 시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금기 시대의 사랑은 가장 낭만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현실이 틈입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낭만성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게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태익과 태익의 여자친구 사이에서는 현실이 있잖아요. 뭐 시험을 봐야 되고 알바를 하라고 하고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듯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쵸, 마이크 보여주세요. 그 촬영을 핸드헬드로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굳이 핸드헬드 촬영기법을 쓰신 이유가 있는지 뭐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불안정해서 뭐 그걸 보려고 하신 건지 약간 촬영은 이제 감독님 본인 직접 하셨잖아요. 가장 잘 아시죠? 네, 그런 점들도 맞고요. 그런 설레는 감정, 불안한 감정 그것들을 담는데 핸드헬드로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경우들에 따라서 배우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저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배우를 뭐 이렇게 가서 찍기도 하고 좀 뭐 멀어지기도 하고 찍으면서도 좀 제가 드는 생각이나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좀 자유롭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테이크마다 조금씩 그 카메라 워킹이 좀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감정을 계속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찍으면서 이제 배우들의 대사를 들으면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또 카메라 들고 움직였어야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막 디테일한 연기 지도로 들어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이 촬영 자체가 이렇게 딱 프레임을 정해놓고 배우가 뭐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막 정하고 그러기보다는 배우가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따라가고 그런 식의 작업이었고 그런 작업이어야지 이제 또 뭐 딱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도 좀 이성적인 건 아니잖아요. 딱 짜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때 어떤 그 안에 있는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감정이 이렇게 잘 발생하듯이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대신에 제가 잘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좀 둘의 케미가 잘 발생하는 걸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소은 씨는 호시탐탐 보면서 일정 그렇게 체크하면서 언제 통역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많은 테이크를 가지는 않았었어요. 상황도 너무 빨리 찍고 그래야 돼가지고.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 또. 물 얘기를 아까 전에 하셨는데
옥상에 그 물을 수영장 같은 물을 설정을 하게 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했고, 이거를 그 아리오카라는 소음 배우한테 물어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게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그게 그 위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어떻게 배우가 알았는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연기를 하신 배우분이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거를 아는 거는 그 물소리로 듣는 거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이 싸우고, 그러니까 아역 배우 둘이 싸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싸우다가 벌 받다가 싸우고 아역 배우가 물소리를 듣는 순간 둘이 뭔가 딱 통하게 돼서 싸움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고 뭐가 위에서 됐나 보다 하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을 처음에 채우자 했던 장면들이 아역들 전에 사실 둘이 뭐 옥상에서 옥상 넓다 여기 물을 채우면 재밌겠지 이런 대사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여기 물을 채워보자. 그러니까 편집이 됐지만 혹은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둘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물을 채웠을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로 둘이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된 상태에서 볼을 봤다가 물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2층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위에서 뭐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2층 집에 살면은 물도 많이 새고 비 오면 빗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당연히 옥상에서 날 거라는 생각을 한 거고 감독님께서 둘이 같이 듣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둘이 함께 작당 모의를 했다. 뭔가 같이 하고 싶어서 이 계획을 짰고 함께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조감독이군요. 계속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 물을 알이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옥상의 물이라고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냥 관객으로서 봤을 때 그 장면에서 이게 윗집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리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감독님한테 질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 그걸 수영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아역 배우가 둘이 얘기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수영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발상 자체. 옥상 너무 재밌잖아요. 옥상 보면은 그런 생각 자주 드는데. 엄청 하는데? 옥상이 너무 아깝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상을 못했네요. 그럼 거기 좀 하늘도 잘 보이고 그러잖아요. 뭐 좀 지금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집 옥상을 보면 뭐 코스트코 그거 수영장 사가지고 여기다가 물 받아놓고 수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걔네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채우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되게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뭐 노을이 있고 거기 어떤 둘만의 어떤 둥 떠 있는 어떤 그 물의 공간이 있으면은 되게 의미도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질문. 우리 기회 네, 앞에 질문 안 하셨던 분 질문 먼저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간단한 질문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는 초반에 보면 테이비가 이제 아리를 꽤 길게 찍잖아요. 근데
근데 캠코더가 그 트랙인가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찍으면 분명 들킬 것 같은데 중간에 아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리는 그 장면을 지었을까 아니면 안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궁금하거든요. 배우님들께는 저번 GV 때 감독님하고 수원 배우님 안 계실 때 얘기 나왔던 데 삭제돼서 좀 재밌는 장면이 삭제돼서 아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배우님이나 감독님들도 혹시 삭제돼서 아쉬운 장면 혹시 있으신지? 감독님 들이라고 했어요. 감독님과 그러니까 삭제돼서 아쉬운 장면과 그리고 그 캠코더에 찍힌 장면을 지웠을까. 역시 여러 번 보시니까 그거를 발견하시는 것 같은데 더 여러 번 보시면은 거기 그 아리 엄마가 너 왜 왔니? 태희가 너 왜 왔니? 그런 마지막에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캠코더가 있어요.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걸 보고 뭔가 얘네 심상치 않다 그런 거를 느꼈다는 그런 건데 그걸 또 막상 이렇게 막 그걸 엄마가 본다는 거를 이렇게 영화에 보여주고 그러기는 또 그렇고 충분히 어머니의 촉이라는 게 그거 안다는 생각 아니 그런 거 보여주진 않았는데 캠코더에서 지우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태희기가 이렇게 아리를 그 가족 모임 때 찍었던 거 쭉 찍었던 거 그런 거를 보고 사실 아리도 뭐 지우지는 않고 그걸 보고 뭔가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네. 아, 네. 그러니까 그 태희기가 아리 그 가족 모임에서 찍은 건 제가 아리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거를 막 촬영을 했다라기보다 우리가 처음에 캠코더 만지면은 그게 녹화되는지 모르고 막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줌도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찍혔는데 제가 그걸 봤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워도 이상하고 안 지워도 이상한 그런 상황? 그치만 나는 몰래 봤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연기를 했고요. 그 편집당했는데 아쉬운 장면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사실 영화를 그냥 다 묻혀놓으면 3시간이 넘어요. 저희가 씬이 정말 많은 장편 영화고 106씬이었고 원래 시나리오에선 그래서 그냥 붙여놨을 때 그랑블루 수준으로 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보면서 아, 재밌다 그냥 이렇게 봤었는데 저는 재밌었던 장면이 사실 그 바닷가에 놀러 갔다 오면서 휴게소에서 아리가 배가 아파서 그 화장실에 가겠다 지금 막 배가 아파서 막 나오기 직전인 거를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새침하게 아무 일 없었는데 나 화장 고치고 온 거야 막 이런 말을 태희기한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도 뭔가 남자친구한테 해봤던 말이고 재밌게 느껴져서 그 장면이 편집된 게 아쉬워요.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아리가 화장실 가 있을 때 태희기가 지갑을 보다가 아리의 편지를 한번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담배씨 나오고. 그 세준 배우님은 그 태희기가 한 번 또 벌떡 일어나서 갔던 장면 없나요? 잘린 장면 중에. 네, 그 장면은 벌떡 일어난 건 없고 첫 등장 씬이 원래는 휴가 나와가지고 서울역에서 하는 씬이거든요. 제가 등장하는 씬이 같이 휴가를 나온 거. 예, 말년 휴가를 나와서 이제 그게 사건이 돼요. 어느 정도의 나름의 사건이 되거든요. 이제 태희 고민하는 뭔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는데 태희기 이제 사촌 그 동생과의 있는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여자가 쭉 들어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후임들하고 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나온 씬이 삭제됐으니까 굉장히 아쉽긴 하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다면 이제 장현상 감독님의 이제 집이나 어디에 이제 초대를 해서 무삭제판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장면은 근데 태희기에 대한 건 아니고 태부 캐릭터가 여자 뭐 꼬셔야 되는데 휴가 나는데 꼬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또 그때 엄청 재밌게 막 어떻게 꼬시냐면은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태희기가 막 보면서 그냥 웃고 있고. 맞아요. 아쉬웠던 거 하나 또 있자면
마지막이니까. 네. 맞아. 그 아리랑 이제 클럽을 가잖아요. 제가 놀러 가는데 이제 아침에 잠깐 나오지만 이제 아리한테 이제 제가 호감을 표하는 어떤 액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액팅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씬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 얘기를 꺼낼 때 조금 더 보시는데 좀 이해가 더 되시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장면이 있잖아요. 아침에.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네요. 역시 한 번 봐서 잘 몰랐어요. 새 씬에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 연장된 이제 아리와의 관계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씬이 있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 씬 뒷부분을 잘라버리신 거군요. 네, 그냥 이게 팍팍 이렇게 오리신 거죠. 그 지금 무삭제판을 보는 물론 기대는 됩니다만 여기서 잠깐 그 어떻게 여자를 꼬시는지 그 서울역 앞에서 했던 그 연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 아리의 앞에서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태희한테 지도했던 지도 편달했던 그 연애 방식. 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 영화의 납득이다. 약간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했던 거는 맞아요. 네, 네. 그 후임 역할 했던 친구가 막 이렇게 여자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아니라고 네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야 여자한테 이제 여자를 꼬시려면 가서 그냥 훅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해. 왜 못해? 옆에서 이제 태익이 뭐 이거 보고 있어요. 나 그렇게 할까? 뭐 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많겠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영화로 봐야 되는 거죠. 무삭제판으로. 네, 고객님께서 초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라도 DVD에 뭐 이렇게 수록이 된다거나 이러면 또 좋겠네요. 제가 너무 지쳐. 네, 다음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네, 마지막 질문. 결국 당첨되셨네요. 네. 저는 별거 아닌데 그 성인이 된 태익이는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역일 때 태익이는 좀 그렇게 어린 여자애들이 보기에 되게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태익이를 유리가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 어떤 아리 씨 입장에서 어떤 면이 태익이의 매력인 것 같은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제가 리뷰를 다 찾아봐요. 정말 다.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리가 태익이한테 반한 게 설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내가 누구를 왜 좋아하고 뭐 때문에 반하고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 그래도 그때 걔는 그건 괜찮았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랑에 빠진 상태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신 상태가. 그렇기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어릴 때 나눴던 감정을 커서도 같이 공유하고 그때처럼 같이 놀고 내가 어릴 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는 없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많이. 그래서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 좀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컸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유리였을 때 그 뚱뚱한 이제 태익이를 보면서 어떻게 쟤를 좋아하는 거지 이런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꽤 괜찮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물론 약간 둥실둥실하고 좀 코믹하기도 하지만 말하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어른스럽다고 할까? 이게 사람이 좀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죠. 애기가 어린이가 약간 어른은 아니죠. 어린인데 약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래들이 약간 맘먹어도 될 것 같은. 어린 여자애들이 좀 그런 남자애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좀 뭔가 쉬워 보이고 되게 착하고 근데 딱 그런 그리고 되게 그
그 어렸을 때 되게 살쪘는데 나중에 훈남이 되는 그 현실감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뭔가 잘생기고 걔가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컸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현실 아무튼 예, 그 어떤 현실성이잖아요. 되게 그런 배우도 많잖아요. 유지태 씨 뭐 이런 보면 되게 초등학생 때 되게 살쪘는데 이제 살을 빼고 났더니 훈남이더라 뭐 이런 배우도 많거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아역일 때 태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어른스럽고 배려가 있고, 왜냐면 막 어린 여동생이 자기를 막 때리는데도 그래도 봐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배려를 좀 더 보여줬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입이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어린 케이크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이 찍었을 텐데 뭐 네. 거기는 또 빠진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는 뭐 관객분들이 보고 느끼면 느껴지는 거고 안 되면은 네. 어쩔 수 말을 없어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뭐 질문 시간이 어떤가요? 질문 더 받을까요? 네. 질문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두 배우분 뭐 계획, 예, 앞으로 계획 들어보고 자리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는 뭐 계속 요번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좀 더 요번 영화처럼 제가 원하는 방향의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 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되게 뭐 오늘 되게 뭔가 뜨거운 더워서 덥지 않네. 뜨거운 집위를 뭐 많지 않는 분들 속에서 이렇게 뜨거운 집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날 기회에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 지방 지역 극장도 갔었고 서울에서 GV를 계속하면서 사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관객분들한테 힘이 되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자꾸 힘을 받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받고 하는 점들이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재밌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 진짜 최대한의 에너지를 막 끌어올려서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촬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고요. 영화 찍어놓은 것도 개봉하니까 그때 또 그거는 뭐 개봉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10월 개봉에 한 작품을 참여를 했고 장르는 코미디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찍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결과물은 잘 모르는 거니까요. 결과물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오시겠죠? 꼭 와주시고요. 또 서든의 펼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와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셔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배우는 배우님께. 저도 올해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찍으신 건 아니고요? 찍은 건 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거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또 두 배우분들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보지 마시고 친구들이든 안 보신 분들 좀 데리고 와서 보세요. 또 10번, 11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하긴 하지만 새로운 또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실 권리가 있잖아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오늘 G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주신 분들